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오늘 주변이 많이 어둡네요. 예, 오늘은 11월 13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6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포근합니까? 지금 기온이 17도. 어제보다 거의 뭐 한 10도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이게 막 구름이 많이 끼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계속 새벽까지 비가 온 것 같아요. 땅이 촉촉한 거 보니까요.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들면서 기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낮 최고 기온 14도, 오히려 기온이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는 거고요. 와,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비가 와서 그런지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좋은 수치 나타내고 있고요. 둘 다요. 얼마 만에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바람도 솔솔 부는데 되게 상쾌한 바람이에요. 바람은 좀 그래도 차갑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포근한 날씨, 걷기는 딱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짝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이제 이렇게 콧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런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루 동안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또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견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막바지에 막 감염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창궐하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견뎌내다가 약간 뒷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대처를 해야죠. 잘 대응을 해야죠. 그렇게 몸 관리를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에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의 멘탈 수업 코너를 이제 연 이후부터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많은 것들, 부딪혀 나가는 것들, 이 장애물들, 항상 편안하게 그냥 온화하게 별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이라면 그만큼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레벨, 수준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사실은 어떤 환경이라는 것 자체,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 자체,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어제죠.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멘탈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라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화면이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이렇게 깜깜한 거야. 이제 가로등 밑에 내려오니까 좀 밝아졌고요. 사람마다 말이죠. 멘탈이, 이 사람은 강한 멘탈, 이 사람은 약한 멘탈, 멘탈이 부족하다,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냐 라는 말을 뭐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사람마다 멘탈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저는 뭐에 주목을 했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정말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냐, 강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거를 좀 넘어서서, 물론 사람마다 그런 멘탈의 강도 자체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첫 번째로 어제 이야기를 했던 게 태도였죠. 어떤 대상을 다루는 태도, 어떤 일을 다루는 태도, 상황을 다루는 태도, 바로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수성이 너무나 막 충만해가지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공감 능력,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능력, 그런 깊이가, 그 정도가 더 커가지고 느끼는 폭이 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의 면에서 너무나도 그게 깊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수성이 뛰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느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의 성향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아니 뭘 그거 가지고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작은 거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하는 태도. 그래서 그 태도 면에서 얼마나 그 대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목적,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막 심오한, 너무나도 커다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거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이루고 싶은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 거기서 오는 갈등들, 시련들,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그 어려움. 그러니까 사람은 뭐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진짜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된다.
원대한 포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로 마치 커다란 목표를 가지는 것, 그 목적을 가지는 게 이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하죠. 와, 그 조그만한 목표 당장에 내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얼마를 벌겠다, 그거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향해서 그런 장기적인 목표,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 강한 포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럼 거기서 아마도 지금 현실과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목적, 목표, 너무나도 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겁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사람의 성향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타심을 가진 사람인가, 이 부분. 내가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외에도 내 주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 주변이란 건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또는 지역, 또는 크게 보면은 한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케이스는 그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멘탈을 잡는 데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되면 돼, 내가 그냥 하기에 달려 있어, 나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연결돼 있는 존재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가 국가대표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같이 이거를 그 응원을 받으면서 해내는 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결국 의미가 있는 존재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안겨주겠다. 내가 그 사람들도 같이 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일을 해내보겠다. 약간 이런 자세.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건 오로지 나 혼자 하는 일이다,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없다, 그냥 나 혼자 아주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딱 이 관점입니다. 그 사람의 멘탈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조금 더 이타적인 마음,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런 신념들도 함께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조금 더 강력한 지지를 마음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던 건 바로 가치의 측면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단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존재 이유 뭐겠습니까?
이윤 추구잖아요. 기업의 목적, 뭐 이윤 추구. 근데 단지 이윤 추구만 한다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굳이 사회적 기업을 떠나서 기업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과 그 사회와의 이어짐 때문이잖아요. 그런 연결망, 사회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이윤 추구만을 할 때 아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을 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계속해서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 바로 가치의 측면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요. 내용은 이제 좀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멘탈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는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강한 멘탈을 부여잡기 위해 멘탈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태도의 측면에서 말이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찰이요. 보세요. 자, 누군가는 어떤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사고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예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그런 경우에 받아들이는 태도, 그거를 정말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거를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는 말이죠, 누가 더 면밀하게 살피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관점보다는 좀 감성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들이 지금까지 많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찰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무시하면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응할 것 자체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여기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머물러야 되는 건가.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그 훈련을 하기 앞서서 다른 사람을 관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면 그 사람의 대응 태도를 관찰을 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 사람이. 물론 슬픈 일이 발생했다,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바로 내가 찍은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거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공정하고 관계된 일들이 많죠. 뭔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이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일정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저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걸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나는 그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 자, 근데 분명히 그 옆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내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일을 말이죠, 어떤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요령을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태도의 측면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약간 도자기 공예를 하듯이 말이죠, 옆에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물론 간접 경험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받아들인 태도, 근데 그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까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멘탈이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합니다. 이게 태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이죠. 원대한 포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자, 미덕처럼 다가오는 이런 문구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대상이 크면 클수록 거꾸로 현실과는 괴리가 생겨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딴 데상 내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실은 그냥 시궁창이다 해버리면 현실에 그냥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앞서도 예전에 말이죠, 권능풍구의 방송을 이렇게 좀 복기를 하다 보면요, 리뷰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되감아서 예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어려운 일을 할 때, 좀 큰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내는 방법, 바로 일을 쪼갠다, 쪼개서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 자체를 버리지는 못하죠.
목표를 버릴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소년인데 내 장래 희망, 장래 희망이 뭐 어떤 특별한 직업이다. 예전부터 나는 그거를 이루고 싶었다. 근데 당장에 내가 그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를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조금씩 쪼개서 이어가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루하루의 작은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죠. 일단 이런 겁니다. 내가 하여튼간에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말이죠, 그날은 공부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실과 내 이상의 괴리가 생겨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말이죠, 뭔가 몇 개의 쉬운 단추를 더 끼워주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그날 공부를 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하고는 또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그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는 거죠. 실제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더 그 직업에 대해서 탐색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단지 공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일정 정도 내 소양을 또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겠구나. 심지어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체력적인 요건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을 제대로 하면 그 운동을 한 것만으로도 말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이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동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는 그 목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표까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경로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물론 직접적인 공부,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분들 나는 여전히 그걸 쌓아가는 중이다. 그 단추들을 끼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 일조차도 거기에 다가가기 위한 일부분이다. 어차피 나는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찾아서 일을 잘 해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미래의 나와 이어진다. 여기서 잘해낸다면 조금 더 그 목표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가치는 정말로 사람의 성향하고 많이 관계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자연스럽게 터득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운이 좋은 케이스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가 아마도 부모님이겠죠. 그 부모님이 어떤 가치로 살아왔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자녀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환경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행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권능풍부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 자체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때, 이 사회가 혜택을 같이 받을 때 나도 같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거는 그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가까운 사람조차도 심지어 뭔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본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샤덴프로이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런 성향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니까 기본 토대는 그거잖아요. 내가 일단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토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결국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결국은 나한테도 그 혜택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단적으로 근데 그 연결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경험을 해야 되죠.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독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어떤 저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결국 나는 이 사람한테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를, 이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겠구나. 결국은 독서를 한다는 거, 책을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는 우리가 연결돼 있으면서 그 서로 다방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구나. 이 연결로 인해서 나는 뭔가 더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터득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치를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방법을 책을 읽음으로 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부딪혀 가다 보면 내가 더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어디부터 떠오르는지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이제 좀 밝아졌어요. 여전히 흐리긴 한데요. 동쪽 하늘입니다. 아직 시간이 7시가 넘긴 했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그런지 떠오르는 해의 모습을 좀 찾아보기는 어렵네요. 그래도 낮에는 날씨가 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참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오늘은 실천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러가지 이제 멘탈을 대하는 멘탈이라는 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 공유된 그런 좋은 것들을 또 실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능풍부 일요일 아침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도 어김없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